네, 이재명 정부 첫 8.15 광복절 특사가 있었죠. 정치권에서는 향후 미칠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전에 법원에 출석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특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민생과 사회적 약자,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었는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 사면에 더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정치인 27명이 포함이 됐고,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됐고, 야권에서는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여야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향후 정치 활동 여부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어제 8.15 특사는 어떻게 보셨고, 조국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인 진로는 어떨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 많이 고민이 참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 발표한 것 보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잘했다. 저 정도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사면이라는 게 오죽했으면은 뭐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없애겠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정말 약방의 감초로 이렇게 회자될 만큼 정치인 사면 정말 뜨거운 이 감자 아니었겠습니까? 헌법에 의한 이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인데, 결국 정성호 장관이 발표한 게 보면 국민 통합에 방점을 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생 경제, 이렇게 큰 틀에서 방점을 뒀는데, 눈에 띄는 것은 결국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랬더라고요. 사면하면서 쓰지 않는 단어고, 근거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고심을 했다는 건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 이른바 이화영 평화부지사,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씨 등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사면에서 제외하고, 이런 경우도 드물죠.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빼놓고는 다 측근들을 우선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측근들을 제외하고 사실 여당도 있었습니다만은 범여권 진보 진영이죠. 조국, 윤미향, 기타 등등 대부분의 정치 여권 성향이라고 언론이나 야권에서 공격하고 있는 그들은 대체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정치적으로는 큰 관련성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또 우리 당 외 인사들이 많고, 특히나 조국이나. 그러나 결국은 이 종교계나 시민단체, 또 여야 정치권, 야당 송원석 대표도 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복원이라는 큰 틀 속에서 과감하게 결단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또 무시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것은 이번에 민생 회복 32만 명의 신용불량자들. 를 연말까지 5천만 원 이하입니다만 연말까지 갚으면은 다 모든 이력을 다 이렇게 빚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거는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많은 신용 회복자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은 대단히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조국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복권까지 돼서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언제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저도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합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합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합당은 현실적으로 조국의 당에서도 혁신당에서도 그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더 반대를 했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굳이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굳이 뭐 합당을 지금 그 논의를 해서 예. 큰 실익이 있겠냐. 결국은 큰 틀 속을 보면은 진보 진영이란 진보라는 그 텐트 속에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이 예. 현실적으로 양당 다 예. 현실적으로 좀 더 편하고 합리적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진영의 파일을 좀 키우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활동할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셨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국민 통합이 아니라 이번 특사는 좌파 진영 자기 편 통합이다. 그리고 정치 복원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갈등만 부추기는 어떤 특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좌파 진영의 언론 매체들, 예를 들면 뭐 한겨레라든지 경향이라든지 또 심지어 참여연대조차도 지금 이제 강하게 이번 사면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어떤 딸에 대한 어떤 부정 입학을 위해서 가진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서류를 띄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대표적인 어떤 내로남불 네. 어떤 그런 어떤 인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불과 뭐 아직까지 3분의 1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사면을 한 것이 어떤 사면의 기본적인 조건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번 8.15하고 저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후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보조금 내지는 또 국민 어떤 성금에 대해서 네. 어떤 정의연 이사장으로서 부당 사용 내지는 어떤 횡령으로 인해서 관련된 어떤 대법원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 관련해서는 또 횡령금을 뭐 반환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15 때 이렇게 특사를 했다? 뭐 이것은 저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많은 좀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사면이 맞느냐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어떤 자기 어떤 좌파 진영에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우원식 의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압력에 의해서 결국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네. 결국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에 매를 맞아도 맞는 것이 낫다. 뭐 지지율이 좀 높을 때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이 생각보다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리얼미터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8%나 떨어졌는데 이 6.8% 하락은 이 특사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반영되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사 부분의 어떤 비판으로 인한 그 지지율 하락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죠. 여론의 향배는 앞으로 좀 보기로 하고요. 조국 전 대표는 이제 15일 0시, 14일 밤 이제 자정 넘어서 이제 남부 교도소에서 8개월 만에 이제 석방이 될 텐데 향후 정치적인 진로는 어떻게 지금 뭐 조국 전 대표가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어떤 지방선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신당의 포지션은 예. 민주당은 중도 좌파고 본인들은 어떤 좌파 진보의 어떤 본류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정당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어떤 당세를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체적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을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뛰어들게 돼서 혹시 당선되게 된다면 이제 조국 전 대표는 이제 일단은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으로 나가기보다는 예를 들면 개항을 어떤 보궐선거라든지 국회로 복귀하는데 좀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제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세 가지 혐의입니다. 그 특검이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죠.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 통해서 전성배 씨로부터 이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하고 이제 아마 이제 오늘 밤 늦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침에 그 출석하는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참 국민들 보기에 예. 참 너무나 복통 터지는 일이죠. 이게 뭐 이제 이 빙산의 일각 정도가 아니고 정말 깃털도 안 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실들이 막 계속 지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느 정도까지의 이 거래가 있었는지 국민들이 마치 드라마는 재미라도 있겠지만은 정말 한숨만 푹푹 나오는 그런 이런 상황에 또 놀라움도 더 커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손해만, 자기 부인은 손해만 봤다고 온 국민들에게 큰 소리 쳤던 사안인데, 예. 결국 이번에는 이제 그 전주 노릇을 했다라는 게 구체적 사안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증언을 통해서 속속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주로 가담을 해서 결국, 막대한, 수익을 획득했다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명태균으로 이게 더 트리거가 돼서 지금 이게 공천 개입권 관련돼서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 예. 결국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했다. 대충 이랬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야당 정치인들이 연출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과연 그 끝이 어딜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 많은 영장 속에 하나하나 적시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건진법사의 이 전성배 씨의 이 명품백 또 다이아몬드 예.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유명한 이 목걸이 예. 방클리프 아펠이라 그러죠. 이거는 결국은 지금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서희건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글쎄요. 예. 그 사위가 검사 출신인데 이례적으로 아마 처음이죠. 한덕수 국무총리조차도 나는 그 사람을 몰랐다. 예. 추천해줬다.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고맙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걸 기억이 납니다만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예. 근데 서희건설의 그 사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 방클리프 아펠이 예. 모조품이라 그랬고. 처음에 지인에게 빌렸다 그랬고, 모조품이다 그랬다. 결국 오빠 집 창고에서 나왔는데, 결국 어머니한테 준 거를 빌려서 샀다 그랬는데, 예. 결국은 서희건설에서 매입한 게 나왔고, 이 매입 과정도 지금 아주 특이하게, 예. 신세계, 롯데에서 샀는데 신세계 상품권을 사가지고 예. 그 신세계 상품권을 다시 또 롯데 상품권으로 글쎄요. 예. 사서 이런 이 과정들이 전형적인 그 뇌물, 네. 뇌물의 형태로 지금 구입됐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결국 당사자들의 지금 증언에 의해서 이게 밝혀지고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결국 점입 가경이라 그러는데 예, 예. 결국은 오늘 구속 영장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리 부부간에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부부간의 네. 구속은 가급적 피한다 그랬었는데 결국은 네. 결국 조국 전 장관 부부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알겠습니다. 권력형 이 비리의 주범들로서 지금 역할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예, 영장이 이제 여러 가지 혐의로 봐서 발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 만약 발부될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이제 일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이제 특검의 상황으로 봐서는 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야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과연 전직 영부인이 도주했던 우려가 있을까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법원이 어떻게 할지 참 생각을 좀 해보면 도주보다 이제 증거인멸 그렇습니다. 우려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일 것 같은데 네.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는 거 보면 참 재밌죠. 본인들이 검찰에서 기소를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도 본인들은 예를 들면 네. 이게 정치 검찰에 의한 어떤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지금 특검에 의한 이런 어떤 사실은 이제
마구잡이로 이런 식의 브리핑이 되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이제 사실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글자 그대로 검찰이 아직까지 뭐 기소 여부도 확정되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 지금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지금 이제 공표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고 이제 진행상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원칙, 즉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삼심제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된다면 네. 지금 법원뿐만 아니라 특검의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어떤 후폭풍과 역효과도 분명히 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런 어떤 상당한 어떤 사건들 대다수,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건만 하더라도 예. 검찰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아무런 어떤 혐의도 없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특검에 의해서 이제 바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진술 가지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어떤 후폭풍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말씀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예.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 그러는데 검찰총장이 예. 당시 윤석열입니다. 네. 아무리 정권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어떤 영향력을 단 일도 행사하지 알겠습니다. 않았고 예. 잘 알다시피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의 그 어떤 역대 그 어떤 검찰총장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권력을 행사할 만큼 막강한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그 부인을 어떤 검사들이 어떻게 탈탈 털었다는 건지.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많이 말씀드리면 그때 어쨌든 그런 것들이고. 그때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박범계에서 지휘 라인에서 배제되면서 알겠습니다. 서울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서 예. 수사가 1년 몇 개월 동안 진행돼서 탈탈 털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이제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자세히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김건희 특검이나 김건희 씨나 운명의 네.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전당대회 지난주 금요일에 대구에서 열렸던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를 이제 외치면서 소란을 피웠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한길 씨 이슈로 좀 도배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밖으로는 이제 특검이 지난번 이제 특검이 이제 수사하고 있는 지도부를 향해서 이제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그동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예를 들면 공정 어떤 경쟁이라든지 합리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런 미래를 향한 어떤 건설적인 어떤 이슈가 중심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한길 강사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언론에 좀 부각됨으로써 좀 상당히 어떤 컨벤션 효과가 재현되는 그런 점들이 좀 상당히 좀 안타깝고 저는 기본적으로 전한길 강사에 대한 이런 어떤 이슈가 너무 좀 어떤 그 후보들 간의 어떤 정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목적으로 좀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할 때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역시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나올 때는 뭐 환호 연호를 하게 되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 되면은 사실은 뭐 비판이라든지 야유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물론 전한길 강사가 배신자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과도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스러운 과정인데 특히 지금 김건식 그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30초 동영상에서 전한길 강사를 콕 집어서 비판을 하고 자극을 하는 어떤 그런 면도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맞대응으로 전한길 강사가 어떤 배신자를 했고 네. 거기 참석한 당원들이 좀 따라 좀 했을 뿐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지나치게 전한길 강사의 어떤 징계 논의라는 것 자체가 지금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좀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일개 당원에 대해서 이런 징계 여부가 너무 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이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봐서도 결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또 징계 여부가 또 부각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좀 처한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14일에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예. 지금 현재 상규 위원장께서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지금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면 김건식 최고위원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도 맞물려서 좀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서현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적으로 전환길 이슈가 참 있고 보면 늘 말이 얘기합니다만은 국정 운영의 가장 두 축. 큰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예. 그것도 이게 이제 지도부를 구축하는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후보들이 누군지 어디가 사라져버리고, 전환길에 의한 전환길의 전당대회. 예. 심지어는 이 당대표 후보들도 그렇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그렇고, 전환길한테 가서 뭐 면접을 봤다. 이런 언론들의 표현들. 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에 출연한 것 같고 얘기하는 거. 가서 그런 거 결과적으로 그 표현들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오죽하면 그랬겠냐. 결국은 지금 이 탄핵을 어떻게 내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란 극복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란 세력들을 일정 정도 정리를 할 사람들은 정리를 하고 절연할 사람들은 절연을 하고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서 새롭게 야당으로서 어쨌든 이제 정권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은 결국은 이 정비를 해서 야당으로서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당을 건설하느냐, 새롭게 혁신해 나가느냐가 결국 전당대회고 지도부를 뽑는 게 결국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더 깊이 탄핵 세력들과 내란 세력들과 함께 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거에 다름 아닌 지금 현재의 모습 아니겠냐. 결국 전환길 씨를 보고 있으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난동을 보고 있으니까 보면은 박정희 말기에 이 정치 깡패들 지구당 대회에서 전당대회 준비 때죠. 그때도 지구당 대회 강목 몽둥이 들고 난 용팔이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을 연상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강목 들고 몽둥이 들고 나설 수는 없겠지만은 유튜브라는 강력한 매체를 가지고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전당대회장에서 나와서 그냥 이 배신 선동을 하고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이 난동을 피는 것은 결국은 정말 이 화석화돼서 없어진 줄 알았는 모든 것들 정치권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다시 다 하나하나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 속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경악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깝고 결국 지금 김문수, 장동혁이 1, 2등 할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나 조경태는 존재 자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열흘 정도 전당대가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전환길 이슈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이제 수습해 나가는지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